이번에는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뭐였냐면은, 질문은 서큘러 코닉 콘에 대해서 이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다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z 이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어떤 곡선이 있습니다. x, y, z라는 3차원 공간에서 곡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곡선을 만족하는 방정식은 이거고요. 곡선을 만족하는 방정식은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자유도가 3개인 거죠. 자유도가 3개인데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2개의 파라메타로서 설명이 가능한데 U하고 V라는 파라메타로서 2개로서 설명이 지금 가능합니다. 이 곡선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요. 그 곡선을 표현하는데 지금 곡선의 방정식은 이거고 여기 지금 교과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높이죠. 높이가 0에서 h까지일 때에 그 파라메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된다는 건데요. 뭐냐면은 U는 지금 높이입니다. U는 높이인데 U는 높이면서 반지름이기도 합니다. 가령 특정한 높이의 이 특정한 데가 이만큼의 U의 높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높이만큼 또다시 반지름도 U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단면만 하나를 보면은 여기가 반지름이 지금 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V가 되면은 X축, Y축이 있을 때 X는 이것도 동일하게 반지름은 U니까요. U 코사인 V가 되고 Y는 U 사인 V가 되고 Z는 그냥 U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높이니까요. 따라서 U가 일정할 때는 사실 U가 일정할 때는 V가 0에서 2파이까지 돌면은 여기가 0이면은 여기서 0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원이 됩니다. 그리고 U가 가령 여기가 U가 1이고 여기가 U가 2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원이 되고요. 이런 원들이 계속 형성됩니다. U가 0부터 H까지면 H까지 계속 이런 연속적인 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U는 이거요. 만약에 이제 U가 V가 컨스탄트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V가 컨스탄트면 U가 변하고 V가 컨스탄트이면은 가령 U가 2일 때 뭐 여기가 V가 루트 2분의 파이였으면은 이 점에 있다가 U가 1일 때 U가 2이고 V고 2분의 파일 때 여기가 U 이꼴 1이고 V 이꼴 2분의 파일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이런 선이 됩니다. 이런 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콘은 서큘러 콘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의 연속인 거기 때문에 요 서큘러 콘을 표현하는 파라메타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U가 일정한 것에 RU를 접선 방향을 만들 수 있고요. V가 일정한 것에 있어서의 또 다른 접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RV고요. 그러면 RU하고 RV를 곱하면은 여기가 노멀 방향으로의 노멀 방향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매핑이 어떻게 되냐면은 U하고 V가 존재를 하고 어떤 이제 파라메타릭 한 요 콘의 면적이 존재를 한다면은
U는 지금 0에서부터 H까지 존재를 했고 V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존재하는 이런 면적의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이 파라미터를 지금 이런 매핑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스피스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장 6절의 면적분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면적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스피스 플럭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10장 3절에서 배웠던 거하고 10장 6절에서 배울 거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10장 3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면적분을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바운더리에 있을 때 요 위에 전체 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이 있으면은 원에서 지금 dx, dy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요 작은 da에서 요 da가 존재를 하고 여기서 해당되는 높이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높이가 존재를 하면은 요 해당되는 스몰 v를 구해서 어떤 펑션에 대해 가지고 da를 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요게 작은 요 전체 최적이 되는 거잖아요. 면적에 대해서 거기 해당되는 높이니까 면적이고 그 면적에 대해서 펑션인데 펑션을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높이가 되니까는 여기에 해당되는 작은 볼륨이 되는 거고 이 볼륨을 전체의 도면에 대해 가지고 다 더하면은 이 전체의 볼륨이 되는 겁니다. 볼륨이 되는 것이니까는 이때 구했을 때는 어떤 도메인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높이고요. 그러면은 이 da라는 게 사실은 dx, dy였지만은 우리가 파라메트릭으로 표현하면은 du하고 dv로 표현하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dr, dθ인 거죠. 폴라 코디네이트이고 이 폴라 코디네이트하고 요 xy 좌표기하고의 사이에 차이가 자코비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코비안이 폴라 코디네이트일 때는 r이 됩니다. 따라서 이 dx, dy를 r dθ로 적분을 하면 되고 요거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바꾸면 1-r 제곱이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분의 파이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장 3절에서 배웠던 거고요. 근데 10장 6절 이제부터 배울 것은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약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피스 플럭스 이적분입니다. 서피스 플럭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면이 있는데요. 어떤 면이 있으면은 가령 벡터 필드가 있는데 벡터 필드가 이 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 벡터 필드에서 면의 평면인 방향이 있고 면의 직각인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노멀인 방향이 있고 탄젠트한 방향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양은 노멀한 방향이지 탄젠셜한 방향이 아닙니다. 가령 어떤 유체가 이 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이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유체가 밑으로도 갈 수 있다면은 밑으로 가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면에서 노멀한 방향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노멀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을 계산해 보는 것을 플럭스를 계산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브라운 책의 313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야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피스 플럭스의 적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피스 플럭스 포 유니폼 벡터인데요. 이미 공간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ds라는 아주 작은 미소 공간이 있을 때 여기서 벡터 필드가 있고 벡터 필드가 직각인 방향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기 때문에 서피스 플럭스의 적분이라는 것은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면적을 하는데 이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하고 내적인 부분, 노멀한 방향하고 내적인 부분만을 적분을 한다는 건데요. 내적인 부분이 뭐냐면 노멀한 방향, 이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적인 부분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만 적분을 하고, 이 평면 부분은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적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이게 바로 서피스 플럭스 적분이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10장 6절에서 하는 것은 서피스 플럭스의 적분이지 그냥 서피스의 적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유의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장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장 6절에서 하는 그 적분 플럭스의 서피스 플럭스 적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전에 또다시 10장 3절에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장 3절에서 했던 적분은 이중 적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요거였죠. 요거 이중 적분은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이게 XY 공간에서 이런 적분을 하는데, 이게 파라미터로 표현이 되면은 U하고 V의 파라미터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쉽기 때문에 U하고 V 파라미터로 바꾸는 게 편하게 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DA죠. DA에서 U하고 V하고 DU하고 DV의 파라미터로 바꿀 때는 여기서 자코비안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자코비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요 방정식입니다. 요게 변이 벡터면은 변이 벡터의 U하고 V의 미분치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하고 이게 DU, DV입니다. 여기 쉬운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적분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떤 파라미터 t로 바꿔 가지고 적분을 해야 된다면은 dt분의 dx하고 이거를 파라미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은 이게 자코비안이 되고, 선적분에서의 자코비안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파라미터에 대한 것과 이거는 면적이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두 개의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가 면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자코비안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곱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을 계산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암기를 하면 되지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RU 크로스 RV로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장 6절에서 스픽스 플렉스를 적분하는 것은 바로 이걸 적분한다고 그랬죠. 어떤 서피스가 있으면 서피스의 접선 방향으로 만약에 나가는 F가 있으면 여기서 이 방향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위쪽으로 나가는 부분만, 이 F만 이거하고 크로스 이너 프로덕트 되는 성분만을 적분 다 하는 것이,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서피스 플럭스라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10장 6절부터는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유도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F에다가 N의 dx, dy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새로운 도메인으로 바꾸면 du, dv라는 도메인으로 바꾸면은 ru 크로스 rv라는 것이 있고 있죠. 여기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n이라는 거는 요거는 단위 벡터지 않습니까? 단위 벡터는 서피스의 법선 방향, 탄젠트 방향이 아니라 법선 방향의 단위 벡터는 여기 RU가 여기서의 탄젠트 방향이고 RV도 탄젠트 이 방향이기 때문에
RU 크로스 RV를 하면은 이게 바로 법선의 방향입니다. 법선의 방향인데 이게 노멀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노멀 벡터를 바꾸려면은 RU 크로스 RV를 하고 난 다음에 RU 크로스 RV를 하면은 크기로 나누면은 이게 노멀 벡터이면서 유닛 노멀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F를 곱하고 N에다가 요거를 집어였습니다. 집어여면은 RU 크로스 RV에다가 RU 크로스 RV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F에 RU 크로스 RV에다가 DU DV가 됩니다. 요게 지금 여기서는 N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냥 노멀 벡터인 거죠. 노멀 벡터 DU DV. 즉 우리가 서피스 플럭스일 때는 이 식을 그대로 그냥 사실은 개념적으로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제 문제로 교과서 546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면을 통과하는 유량인데요. 지금 y = x제곱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볼게요. y가 x, y가 있고 가령 이렇게 z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y = x제곱이면은 요런 건데요. 요런 건데 x가 0에서 2까지면은 2까지고 여기에 이게 y = x제곱입니다. 근데 요게 높이가 3만큼 있으니까는 이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높이가 3이 되는 공간에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에 흘러가는 벡터는 3z 제곱 6xz입니다. 그러면은 파라메타로 이거를 표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x = u이고 z = v라고 표현을 하면은 f는 3v 제곱 6,6uv입니다. 여기 x 성분, y 성분, z 성분인 거죠. 3z 제곱 i 6j 플러스 6xz의 k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메타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인데요. 일단은 플럭스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공식을 적어 보면요. 공식은 이거잖아요. 플럭스가 있고 플럭스에 흘러가는 서피스의 접선 방향의 노멀 벡터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한 것이 플럭스의 계산량입니다. 이것은 뭐였냐면은 f에다가 파라메터로 표현이 됐을 때 이거하고 이걸 다 합치면은 결국은 RU 크로스 RV의 DU DV하고 같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지금 구했고요. 그럼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요거를 구하는 거는 서피스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서피스가 지금 y = x제곱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라미터로 표현하면 x = u니까는 u고 y는 u의 제곱이고 z는 그대로 v가 됩니다. 이게 위치 변이 벡터고요. 이게 서피스를 나타내는 변이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해야 될 것은 RU를 구해야 되고 RV를 구해야 됩니다. U를 구하면은 1, 2U 제로가 되고요. V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제로, 1이 됩니다. 따라서 RU
크로스 RV를 하면은 IJK에 1, 2, 6, 0, 0, 0, 1이 되고, 그러면은 I는 2U가 되고요. J는 마이너스 J에다가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됩니다. 이게 R 크로스, 요 R에 U를 미분한 거하고 R에 V를 미분한 것의 벡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다가 다시 적을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요 값은 F의 값 3V 제곱 6 UV에다가 이너 프로덕트에 2U 마이너스 1 0의 DU DV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합치면은 6 UV 제곱 합치면은 마이너스 6의 DU D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적분하면은 흘러가는 플럭스의 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U는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은 0에서부터 2까지고 V는 0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U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03에서 U를 적분을 하면은 여기서 U를 먼저 적분하면은 3 U의 제곱 V 제곱 마이너스 6 U에다가 0에서 2까지 DV가 되고요. 그럼 0에서 3까지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2가 들어가면은 4니까 12V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DV가 됩니다. 이거를 또 다시 적분을 하면은 4V의 3성 마이너스 12V에다가 0에서 3까지 이걸 하면은 108 마이너스 36이 돼서 72가 됩니다. 이 값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즉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요 플럭스 요 면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은 벡터로 움직이는 유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표면에서 흘러나오는 양은 이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플럭스 서피스 계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0장 6절에 5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49페이지, 550페이지인데요. 550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공식입니다. 서피스에서 플럭스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여튼 요 서피스의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서피스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면적을 구한다는 거는 어떤 서피스 구라든지 원통이라든지 면적을 구하면 요걸 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dx dy잖아요. 근데 이게 du dv를 하면은 앞에 자코비 안 있는데 ru 곱하기 rv 이렇게만 하면은 표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구좌표계인데요. 구좌표계에서 구의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구가 있을 때 구의 면적을 구하는데 파라미터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쓰면 되니까는 RU하고 RV만은 구하면은 모든 게 끝이 납니다. RU하고 RV를 구하면은 여기서 U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코사인 V 사인 U 그 다음에 U를 미분하면은 A 코사인 V 코사인 U 콤마 U를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요. V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사인 V 코사인 U 콤마 V로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사인 V 사인 U
A 코사인 V가 되고요. 이것을 RU 크로스 RV를 해가지고 해서 요 각각의 성분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A제곱 코사인 제곱 V 코사인 U 콤마 A제곱 코사인 제곱 V 사인 U 콤마 A제곱 코사인 V 사인 V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뭐 4파이 A 제곱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다른 계산할 필요는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계산하는 건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바꿔가지고 요 가까이 파라미터에서 이것만 구해내면은 되겠습니다. 예제 550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도 비슷한데요. 토로스에 대해서 균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은 이거죠. 우리가 어떤 도메인의 서피스에서의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거하고 같고, 이거는 du dv에서 자코비안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RU하고 RV만 파라메타로 표현되어 있는 토로스 도넛 같은 형태죠. 여기에 표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U하고 RV만 구하면 되는데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굳이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RU 크로스 RV를 하면은 값이 나오고, 이거를 0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로 DU하고 DV를 계산을 하면은 4파이 제곱 AB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을 RU, RV에 크로스를 해서 그 절대값에 DU, DV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예상 문제 관련돼 가지고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유형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가령 9장이라든지 10장에서 배우는 거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 감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컬이 어떤 거라든지, 그레디언트가 어떤 거라든지, 다이버전스가 어떤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령 그레디언트 9배가 있으면 9배의 컬은 0인 거죠. 어떤 9배가 있는 거면은 이런 9배가 있으면은 그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9배가 있으면 그거의 컬은 0이니까 이거는 0표. 맞는 것에는 0표, 틀리면 꼬표를 하란데요. 컬은 돌아가는 방향이잖아요.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스는 0이다.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발산량은 없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질량 보존에서 연속체 방정식이면은 요 어떤 작은 미수량이 있으면 그 미수량에서의 변화량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합한 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다이버전스가 제로인 거죠. 따라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또 가령 등위 곡선 F에서의 접평면의 법선 방향은 그레디언트 F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법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0표입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뭐 9장, 10장의 중심 개념들을 한번 물어보고 감각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올해 문제 개수를 조금 한 가령 10개 정도 하고 하나의 1점씩에서 빨리 0표 곱표 하는 거를 물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9장과 10장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잘 이해한 사람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형태로서 트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